안녕하세요. 해리의 IELTS 가이드 해리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yes, no, not given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요한 것은 페이퍼로 시험을 볼 때는 true, false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솔직히 저는요, 35번부터 39번까지 눈으로 쭉 훑으면서 결심을 한 게 39번부터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In the future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미래에 관한 거네요. Businesses will show more concern for the environment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들은 보여줄 거래요. 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환경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35번이 아니라 39번부터 푼 이유는 얘는 마지막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9번부터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나요?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in the future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I predict that in the future, just as in the past, changes in public attitude will be essential for changes in businesses' environmental practices. 그러면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predict. 자, 이거는 예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동사니까요. 꼭 하나 알아두시고, 미래에 just as in the past, 과거처럼 뭘 한대요? 변화, 어느 변화? 대중들 태도에 대한 변화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게요. changes 뒤에는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것은 will be essential, 중요하고 필수적일 거래요.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요? 여기 또 보이시죠? in이라고 나온 거. 사업체의 환경적인 관례에 변화에 대해서 필수적이래요. 그러면 사업체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염려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은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체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더 보여줄 거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나요? Not give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in the future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show more concerns for the environment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not give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요. 35번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39번 근처에 몇 번의 답이 있을 수 있죠? 38번의 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지문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The public have successfully influenced businesses in the past. 대중들은 성공적으로 영향을 주었대요. 어디에? 그 사업체들에. 언제? 과거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꾸면 과거에 대중들이 사업체들한테 성공적으로 영향을 줬니?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줬는지 안 줬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있나요? 여기 보니까 in the past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에 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깁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쪼개서 이해하는 연습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처음 보니까 과거의 사업체들은 변했대요. 뭐 할 때? When the public came to expect. 대중들이 기대하고 요구할 때, require, 다른 행동을 요구할 때 비즈니스는 변했대요.
to reward. 자, 여기서 또 reward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죠? to 부정사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보면 뭐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체들에게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that 앞에서 끊어줘야 되죠. 대중들이 원했던,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and가 뭐와 뭐를 연결해 줬냐면 여기 to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체들이, 뭐 하는 사업체들? practicing behavior, 뭔가 행동을 실천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대중들이 원하지 않은, 즉 대중들이 원하지 않은 행동들을 뭔가 이런 걸 관행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도 주었죠. 어떤 사업체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할 때, 이럴 때는 또 보상을 해준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changed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줬나요? 안 줬나요? 네, 영향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ye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successfully influences business, 이거는 바로 상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위 카테고리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비즈니스는 변했다고 나왔어요. 그죠? have changed. 그리고 언제 변했냐면 when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는 조금 더 풀어서 길게 나온 게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하나,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개념도 한번 다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에 보게 되면 It's important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behavior. 중요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distinction 하는 것은, 여기서 distinction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뜻을 알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distinction이라는 뜻을 몰랐다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선 뭐냐면 구별이라는 의미고요. 뭐와 뭐 사이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들 사이에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important 중요하고 betwee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behavior,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어디서 좀 힌트를 얻었냐면요. between A and B잖아요.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 사이니까 여기 보니까 right or wrong, admirable or selfish, a good guy or bad guy,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에 이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여기 부분을 한번 읽고 한번 해석해보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을. My conclusion, 내 결론은 It's not a moralistic one. 자, moralistic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도덕적인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결론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왠지 여기서 느낌이 어떤가요? 자, 구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치만 뒤를 조금 더 읽어보고 체크를 해볼게요. 뭐에 대해서요? 누가 옳고 그른지, 그 다음에 누가 admirable, 존경할 만하고 그 다음에 감탄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만하고 감탄할 만한지 아니면 이기적인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거는 도덕적인 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딱딱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나요?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3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moral principle of different businesses. contrast 중요하네요. 자, 무슨 뜻인가요? 차이 대조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몰랐다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와 뭐 사이에
도덕적인 원칙, 다른 사업체들의 도덕적인 원칙 사이에서 차이와 대조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moral principles와 다른 사업체들. 이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있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보고 moral principles라는 게 여기 단락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왠지 36번의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보니까 여기 좀 문장이 길어요. But I think부터 가야겠네요. 이것도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패시지 3는요,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지문의 문장이 너무 길고요. 설령 해석은 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패시지 1, 2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패시지 3는 전반적으로 고득점자를 위한 7점 이상, 6.5, 7점 이상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이거를 꼭 유념해 주시고 자신이 5.5, 6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cognize 무슨 뜻일까요? 알아차리는 거죠. 뭘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in all 그래서 모든 정치적으로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정부의 regulation, 그 규제는 has arisen precisely. 그것은 나타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왜냐면 it was found that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 pp네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해석할 때요. 그것은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되어진다. 뭐뿐만 아니라 뭐가요? Not only 도덕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만들어질 것을 explicit.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they also 그들은 또 필요가 있대요. enforced. 자, enforced도 너무 중요한 동사입니다. 비동사 pp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다거든요. 근데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건데 그것은 집행되어져야 되고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nforce는요. 강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차의 대조가 있대요. 도덕적인 원칙, 다른 사업체들의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읽어보니까요. 여기 또 moral principl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위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답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My views may seem to ignore the belief that businesses should act in accordance with moral principles even if this leads to a reduction in their profits. 내 관점은 아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뭘요? belief.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 외웠던 단어죠? 바로 신념을 무시하는 것 같다. 어떤 신념이냐면요. 사업체들이 행동을 해야 된대요. 조치를 취해야 된대요. 어디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이것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뭐뭇에 따라서예요.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신념을 무시하는 것 같대요. 심지어 뭐 할지라도 그것이 감소를 이끌지라도 그래서 leads to도 너무 중요한 표현. 예전에 배운 적 있죠? A가 원인이고 뒤에가 B가 결과라는 거. 어떤 거를 이끄냐면요. 감소인데요. 어떤 감소? 그들의 이익을 감소를 초래할지라도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사업체들은 행동해야 된다는 그 신념을 내 관점에서는 약간 좀 ignore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른 사업체들의 도덕적인 원칙에 대한 사이에서의 대조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은 하는지만 이런 다른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죠? not give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moral principles 이 단어는 언급은 돼요. 그치만 이게 언급이 됐다고 다 true, false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힘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 public should be prepared to fund good environmental practices. 대중들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환경적으로 펀드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관례나 관습을 펀드하는 거. 여기서의 펀드는요, 동사로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금을 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대비하는 게 좋다. 환경적인 관례나 관습에 자금을 대는 것을, 또 이 내용이 yes면 자금을 대는 것, 즉 돈에 관련된 내용. 펀드는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price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니까 the public. 그래서 이 부분에 왠지 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고 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I also believe that the public must accept the necessity for higher prices for products to recover the added cost, if any, of sound environmental practices. 자, 나는 또한 믿었대요. 어떤 걸 믿었냐면 대중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줘야 된대요. 자, 여기서 보면 necessities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 필요성인 거죠. 어떤 필요성? 높은 가격, product, 제품에 뭘 하기 위해서요?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코스트를, 만약에 환경적인 관례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 사운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동사로도 쓰이는 거죠. 뭐뭐처럼 들린다. 동사와 명사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의 형용사 형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명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good environmental practices라고 나왔지만 지문에서는 sound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굿의 유의어가 sound라는 거, 이거 또 하나 꼭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sound investment라고 하면요, 어떤 투자냐면 뭐 들릴 것 같은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라는 의미예요. sound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지만 형용사로서 타당하고 또 철저하고 현명하고 안전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대중들은 자금을 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렇게 나왔죠? 대중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높은 가격에 추가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ye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리고 good이라는 거 대신에 어떤 게 나왔냐면 sound라는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35번부터 39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순서대로 풀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갔냐면 39번부터 이렇게 35번으로 거꾸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 반드시 35번부터 39번까지 이렇게 정직하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있겠다, 위치 파악이 빨리 되는 문제부터 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로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유의어와 그 다음에 또 꼭 알아야 될 단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시간에서는 이렇게 yes, no, not 기분을 풀었죠? 자, 우리는 40번 서브 헤딩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풀 거냐면요, 객관식 문제 유형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2번, 33번, 34번, 그 다음에 마무리로 40번까지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는지 또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테스트 4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팁과 조언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 강의 시간에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테스트 4까지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는 정말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테스트를 풀 때 더 큰 향상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